그동안 부동산 투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파트 투자, 오피스텔 투자였습니다. 아파트 투자는 시세 차익용으로,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는 임대 수익용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왔는데요. 요즘 정부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하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처분하거나 이제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보유해야 될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수에 적용되지 않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지식산업센터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 많이 드렸지만 8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요즘 임대 수익률도 다른 상품보다 좋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 전매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공급되는 것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분양상담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도 요즘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많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격도 많이 높아진 상태가 되겠는데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에는 없었던 초치기 방식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현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초치기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초치기는 말 그대로 선착순 입금입니다. 선착순 입금.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금액을 제일 먼저 입금한 사람이 분양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선착순 방식이죠. 과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배정 위주로 했습니다. 내가 어디 호실을 할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 그럼 여기 호실을 잡겠다. 여기 호실을 또 추천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내가 호실을 미리 확보해 둔 상태에서 이제 그 호실을 분양받는 이러한 형태로 갔는데, 초치기는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입주양수도 큰 의미가 없죠. 그냥 정해진 시간에는 내가 돈 먼저 딱 싸서 그 시각에 내가 딱 들어가서 1등하면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각이라면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겠죠. 그 시각이 기준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10시다. 10시 00분 00초에 신탁사 계좌에 가장 먼저 입금된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사 계좌에 얼마가 입금되느냐, 계약금 10%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호실별 청약금으로 금액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현장마다 다르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초치기 방식은 자율 경쟁 형식이 되겠습니다. 분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분양받을 수 있는 배정된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죠. 왜냐? 시행사에서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이 물량을 다 굳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의 물량을 조금만 내려주는 겁니다.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이걸 팔 사람이 늘어났다. 근데 살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났다. 굉장히 치열해지죠. 그럼 어떻게 배정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초치기 방식을 적용한 것도 어떻게 나누기가 애매해진 겁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제 내가 다 줄 수는 없고 물량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초치기 방식이 적용된 겁니다. 선착순으로 입금해서 1등한 사람이 분양을 받아가는 방식. 오피스텔 상가에서 주로 사용하던 분양 방식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한참 붐이었죠. 오피스텔 상가 분양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아파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분양받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치기를 통해서 이제 더 오히려 이 분위기를 업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분양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착순 입금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라야 된다. 무조건 서둘러야 된다. 가족들 다 동원해서 여기 투입해야 된다. 누가 1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빨리 해야 될 것처럼 이런 분위기 만들었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이 점점 과열화되면서 이제 나온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초치기 방식이 이제 최근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의 유원센터, 그리고 별내 그리너리 캠퍼스, 그리고 향동 8블럭이죠. 현대테라타워 향동, 이미 초치기 방식으로 분양을 했고 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을 앞둔 현장 현대테라타워 DMC나 현대테라타워 구리 갈매,
초치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후에 분양하는 곳들은 초치기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도 초치기 방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겠죠. 내가 여기 초치기 방식이 싫다 해서 뭐 안 할 수 없는 거죠. 손님도 강의 원하면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 물론 저도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치기 방식과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연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번 연습을 해봐야 그나마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입금하는 거 그냥 뭐 시간 맞춰서 하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연습해 보시면 알 겁니다. 먼저 초치기 방식은 입금이죠. 지정된 신탁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체할 때는 뭐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이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 은행 창구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은행 창구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시다. 한 9시 58분쯤에 이제 맞춰서 가서 여기 이 계좌로 이 금액을 송금해 주십시오. 10시 00초가 되도록. 은행에서 해도 늦어요. 은행 창구보다 오히려 내가 직접 연습해서 그 시간 확인해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 인터넷 뱅킹 할 때는 1회 이체 한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몇 천만 원, 뭐 몇 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1회 이체 한도를 확인을 해서 이체 한도를 맞춰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하실 때는 와이파이 환경보다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더 쾌적합니다. 5G나 LTE 환경에서 이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모바일은 일단 대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10분으로 크게 늘려놔야 됩니다. 이제 하려고 보니까 화면이 꺼져서 다시 들어가서 뭐 지문이나 비밀번호, 뭐 패턴 입력하고 간다? 이미 늦었죠. 끝났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터넷 라인이 쾌적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PC방이 가장 좋겠고요. PC방이 아니면 유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행이체, 타행이체 시간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물론 내 주 거래 은행과 신탁사 계좌 은행이 같을 수도 있겠죠. 다를 수도 있겠고, 이게 은행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는 네이버 시계,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마루시계 어플을 깔아놓고 시간을 보는 겁니다. 내가 57초에 보내느냐, 58초에 입금하느냐, 59초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도착하기까지 찍히는데 몇 초의 딜레이 시간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57초와 58초 사이다, 58초와 59초 사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원 가지고도 많이 합니다. 1원, 뭐 100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실제 청약금이면 청약금, 계약금이면 계약금, 지정된 금액을 이체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원일 때는 전혀 뜨지 않았던 뭐 보안 인증 같은 경우가 뭐 금액이 커지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보안 인증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 금액으로 입금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입금 자명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1등 했는데 입금 자명이 내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 나가리죠. 뭐 호실이 있을 겁니다. 뭐 501호면 501 홍길동, 뭐 A501, 뭐 B501, 뭐 이런 호실들이 있습니다. 호실명과 이름 딱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쓸데없이 다른 글자가 들어가거나 뭐 호실이라든가 이게 누락돼 버리면은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입금자명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내가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 이제 실전만 남았다. 기다리고 있다. 난 이제 초치기의 달인이 됐다. 결전의 시간만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막상 당일이 되면은 너무 많은 곳에서 한 번에 입금이 밀리기 때문에 서버가 폭주해서 에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러 났네. 어떻게 망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계속 될 때까지 하세요. 나만 오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오류인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는 뭐 뒤늦게 하신 분들이 나는 뒤늦게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내가 1등이 됐네 해서 가져가신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류가 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체될 때까지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초치기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과 초치기 방식 성공하는 꿀팁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연습하는 중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초치기 연습 한 번씩 해보시고, 앞으로는 초치기 현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